네,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1등급을 노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포기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30번 문제는 너무 계산이 많아가지고 이거 푸는 시간에 다른 거 4, 5문제 더 풀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웬만하면은 시험 볼 때는 그냥 포기하시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를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fx는 사인 함수와 사인 세제곱 함수를 연결시켜 만든 함수인데요. 조건 2개를 알려줬어요. 조건이 2개가 있고 미지수가 2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값이 나오겠죠. 미지수의 개수랑 조건의 개수랑 맞으면은 값이 웬만하면 나옵니다. 4분의 8을 넣으면 a 사인 이렇게 나오는데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2루트 2분의 a 더하기 2루트 2분의 b가 되고 그게 뭐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3루트 2라 그랬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제 2루트 2를 곱해 볼게요. 두 번째 것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60도죠. 네, 이렇게 됩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 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 루트 3이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두 개 이제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다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이제 빼주면 저 b가 날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빼줘 보겠습니다. a 남고요. 16 남습니다. a가 구해졌네요. a 16을 뭐 요 정도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16 더하기 2b가 12다. 그럼 2b는 마이너스 4. 네, b는 마이너스 2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뭐 일단 a랑 b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실수 t 1과 14에 있는 실수에 대해서 함수와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에 x좌표 중에서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모두 나열할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번째 있는 수를 xn이라고 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t가 일단 1부터 14라고 그랬어요. 1부터 14 1부터 14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요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t가 있다면 여기 만나는 점을 작은 거부터 x1, x2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x3, x4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14가 만약에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에 뭔가 패턴을 가지지 않게 되니까 문제를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14는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14가 어디쯤인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14와 1의 위치, 이 꼭지점, 최고로 올라가는 지점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볼게요. 이 함수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어차피 사인 함수예요. 사인 함수의 세제곱이랑 사인의 사인과 두 개를 갖다가 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인 함수도 주기가 2파이고요. 사인 세제곱 함수도 주기가 2파입니다. 즉 이 전체 함수는 fx는 주기가 2파이인 그런 함수예요. 이제 사인이든 사인 세제곱이든 최대값은 어디일까요? 얘가 지금 사인 함수가 이렇게 최대값이 되는 거는 2분의 파이죠. 사인 세제곱 함수도 마찬가지로 얘가 1일 때 요거 이제 1번 작은 숫자는 곱하면 3번 곱하면 조금 더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사인 세제곱 함수는. 그것도 어차피 최대값은 지금 2분의 파이이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값은 뭐냐? 2분의 파이일 것 같습니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16 빼기 2가 됩니다. 14가 되니까 그렇구나. 얘가 지금 14는 여기가 14였구나. 문제가 너무 이제 기니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 그림 안 그려줬으면은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1도 왠지 여기 밑에 자글자글한 거 있죠. 자글자글한 거.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를 내려가는 순간에 지금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확 달라지니까 뭔가 패턴이 안 맞을 거예요. 계산해보면 얘가 1도 이제 요 최대값보다는 지금 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분해서 0 되는 값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너무 계산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1과 14 사이에 t가 있고요. 그 t에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1, x2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주기가 한 주기가 이제 2파이다. 그럼 어디까지가 한 주기일까요?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반주기, 요렇게 한 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반주기,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는 게 이제 한 주기. 여기서 다 끊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적분 표현인데 F'XN 이거 T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거일 때 이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을 때는 대입해 보는 거죠. 얘는 의미하는 게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더하기 두두두두 C101을 의미하는 거고, C1은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이제 적분값에 여기다가만 1 넣는 거죠. F'X1 분의 T dt. C2는 F'X2 분의 T dt. C3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F'X3 분의 T dt. 뭔가 짚히는 게 있습니까? 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얘가 x1과 x2의 지금 기울기가 나왔죠. 기울기. 근데 x1과 x2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x1과 x2의 기울기는 요 함수의 모양을 보세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랑 얘의 기울기는 뭐다? 네, 대칭이다. 즉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른 그런 놈이다. 네. 그래서 F2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F' x1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르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죠. 보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뭔가 시그마 나오면은 소거가 될 거다. 이런 생각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지금 패턴이니까 x3은 뭐랑 같냐면 F'X1과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주기함수니까. 마찬가지로 한다면 C3와 C4는 얘도 C4는 지금 마이너스 F'X1이에요. 서로 사라져가지고 없어집니다. 뭐야? 이 중에서 남는 건 뭐가 남냐면 이게 두 쌍씩 없어져요. 두 쌍씩. 그러면 C99랑 C100이 이제 서로 없어질 거고, 남는 건 C101밖에 안 남는다. 근데 C101은 또 뭐랑 같냐면 얘가 지금 F'X101 분의 T dt잖아요. 얘가 또 뭐랑 같냐면 F'X1이랑 같습니다. 주기가 쭉 가는 거니까 이렇게 X1 또는 X2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즉 구하는 거는 이거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케이. 얘가 가장 힘든 발상을 방금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 C1을 구하는 거고, C1은 3루트 2 5루트 3 F'X1 분의 T dt.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P 플러스 Q 루트 2일 때 요거만 잘 구하면 되는데, 일단 루트 2가 나오는 그런 값인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수함수의 적분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치환, 부분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이 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일단 T의 의미를 봅시다. T의 의미. T는 Y좌표예요. Y좌표. 그리고 X1은 지금 Fx의 X좌표죠.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Fx1은 지금 T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한번 양변 미분 한번 해볼까요? 양변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F'X1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거 미분하면은 T에 대해서 dt 이렇게 되잖아요. T와 X1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dt를 얘로 바꿔주자고요. dt를 얘로 바꿔주면은 F'X1이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x에 대한 그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치환적분이었다 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dt를 F'X1의 dx로 바꾸면 얘가 지금 F'X1 얘랑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t만 남죠. 그러면 이 t를 바꿔줘야 됩니다. x에 대해서. F'X1이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x1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아래끝 윗끝을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아래끝 윗끝이 힘들어요. 3루트 2와 5루트 2. F 모시기를 했을 때 3루트 2가 되는 거, F 모시기를 했을 때 5루트 2가 되는 거. 그래서 fx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얘가 16 사인 세제곱 x 더하 빼기 2 사인 x 3루트 2가 되거나 이제 5 루트 3이 되는 거. 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너무 지금 숫자가 복잡한데? 라고 이제 느껴야 됩니다. 3차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3차 방정식. 그런데 보니까 3루트 2 5 루트 3 이미 써놨구나.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였구나. 이겁니다.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이 3차 방정식 푸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양심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3루트 2가 되는 거는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다. 그러면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x가 이제 3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루트 2는 치환했을 때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5루트 3은 치환했을 때 여기 보세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를 이제 풀면 되거든요. 아, 이제 좀 심플해졌다. 그래서 4분의 파이 열심히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다 왔습니다. 아까 16 sin x의 세제곱 x, 그리고 이제 2 sin x, 그리고 dx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적분해야 되는데 하나의 이제 관문이 더 남아있죠. 세제곱 함수의 적분. 요거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될까? 치환 적분 아니면 부분 적분이죠. 치환 적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제곱이니까. sin x 한 번으로 묶어버리면 얘가 지금 16 sin 제곱 x고 빼기 2인데 sin x는 지금 코사인 x 미분하면 나오는 놈이잖아요. 코사인 x 정도는 치환해도 얘가 이제 커버를 쳐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보니까 sin 제곱 x를 코사인 x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1 코사인 제곱 x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좀 더 정리해보면 16 그거에 지금 sin x dx이니까 얘 어떻게 풀까? 코사인 x를 k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in x죠. dx 남고요. 요거 미분하면 1 dk 남고요. 즉 x와 k와의 변화율은 이렇게 되는데 dx, sin x dx 요만큼 이렇게 있죠. 똑같이 있죠. 그거를 마이너스 dk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sin x dx를 마이너스 dx.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dx입니다. 마이너스 앞에 붙일 거고요. dx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정리해주면은 14 마이너스 16의 k의 제곱이 되는 거죠. 코사인 x를 k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윗끝 아래끝을 바꿔줘야 됩니다. 윗끝 아래끝이 아까는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였어요. 그럼 요거에 따라서 k의 범위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루트 2분의 1이 여기 아래, 그리고 2분의 1이 위에. 이렇게 하면 지금 다항함수에 그냥 적분이 되는 거죠. 요거를 풀자. 마이너스 앞에 있으면 나중에 또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안으로 이제 전기를 해줘가지고 이 정도로 만들어서 풀어볼게요. 이거의 dk 그리고 루트 2분의 1 2분의 1 요거 지금 적분 풀어주면은 k의 세제곱 3분의 16. 이제 이렇게 다 왔다고 생각할 때 실수 나오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풀어줍니다. 봤던 것도 또 보고 k의 세제곱 3분의 16에 지금 윗끝의 세제곱 아래끝의 세제곱 빼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의 세제곱 빼기 아래끝의 세제곱 해주고 14 가로치고 윗끝 빼기 아래끝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2만 나오니까 뭔가 답이랑 비슷해 보이죠. 계산 끝까지 마저 해본다면 3분의 16 얘는 8분의 1 빼기 2루트 2분의 1 아주 천천히 14의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입니다. 요거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7 그리고 플러스 루트 2분의 14 얘는 지금 7 곱하기 2니까 약분한다 생각해서 7 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요거 이제 전개를 하면은 3분의 2겠죠. 3분의 2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 루트 2분의 8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이제 16이랑 약분해서 8 남겠죠. 그럼 요거 이제 2를 8이랑 약분한다 생각해서 4 루트 2 4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이 루트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4분의 3 루트 2인 거죠. 오케이, 그럼 루트 2가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한다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7이고요. 그리고 상수 부분만 정리를 한다면 3분의 2 빼기 7이 되겠습니다. 얘가 뭐다? 얘가 지금 P고 얘가 Q인 거잖아요. P 얘가 Q인데 Q 빼기 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Q는 지금 이거죠.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7 그리고 빼기 3분의 2 마이너스 7 요걸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이제 마이너스가 전개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이거 두 개 계산하면은 3분의 6이죠. 2죠. 마이너스 2죠. 그리고 7 두 개 계산하면은 14죠. 계산하면은 1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2가 되는 거죠. 아주 긴 호흡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조건 두 개 나오고 미지수 두 개 나와가지고 대입하면은 되겠구나. 조건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같으면은 계산이 되는구나. 해서 계산을 쭉 해주는 겁니다. 계산을 쭉 해줘가지고 두 개의 조건 이렇게 얻어내고 연립시켜서 A랑 B를 일단 구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이제 시그마 수식이 보이고 사인 함수가 보일 때 얘가 지금 주기함수이니까 시그마 수식에서는 뭔가 속어가 되는구나, 이런 감을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수학 문제 눈치 빨라야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속어되는 형태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얘랑 얘가 지금 기울기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다르다 라는 거를 그림을 어느 정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직접 계산까지 해서 증명까지 할 수는 있는데 시험 볼 때 그 정도의 시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라고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이게 두 개씩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빨리 판단해서 결국 남는 거는 101번째 이거 하나 구하는 거구나 를 파악하고요. 주기가 2로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C1과 동일하다 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1만 구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x1만 구하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남아 있는데, 이거 치환을 할 때 일단 x가 있고 이렇게 이제 t가 있잖아요. x랑 t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다는 거죠. 이렇게 살펴봤죠. x가 있을 때 t가 있다. 그래서 fx는 t다, 이런 식으로 살펴봤죠. 걔를 관계식만 있으면 됩니다. 치환적분할 때는 관계식만 있으면 양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해서 t와 x의 이제 변화율을 찾을 수가 있고, dt가 dx로 모든 게 바뀐다면은 x에 대한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분적분 아니면 치환적분인데 치환하다 보니까 맞아진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 나아진 겁니다. 윗끝 아래끝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게 처음에 이게 괜히 준 게 아니었다. 3차 방정식을 풀라고까지는 안 한다. 그거 이제 푸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상함수 세제곱 함수의 치환적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치환적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치환적분이 엄선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본 친구들만 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뒤부터는 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요 호흡이 길지만 그래도 공부할 만은 하죠. 본인의 힘으로 다시 한번 쭉 풀어보시고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영상 돌려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샘토링으로 연락 주세요.